아동, 다문화 가정까지 이 다양한 복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사는 세상. 장애인 생활신문의 전유정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개정안이 발표가 돼서요. 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혜택을 늘려주는 건데요.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100% 받게 되고요. 네. 두 번째 달에는 상한액이 월 25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으로 부부가 석 달을 채우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이 됩니다. 아, 육아휴직 관련된 개정안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건데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 제목이 3+3 부모 육아휴직제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씩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낼 수 있고 첫 달은 임금 1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부가 동시에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통상 임금의 50%까지 지급되고 이랬었는데 지원이 확실히 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원되고요.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정부가 저출산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특단의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부터 보니까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또 폐지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부양 의무자 제도를 설명해 드리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조치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제도를 폐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보니까 이번에 88% 재난지원금 받는 거에 있어서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재난지원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이게 확실히 이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정말 많고 이게 분명히 또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실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54만 8천 원, 4인 가구는 146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이 기준이 소폭 더 오릅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이 넘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좀 바뀐다는 거, 불합리한 것들은 좀 없애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바뀐다는 거. 세 번째도 좀 비슷한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긴급복지를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제도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건데요. 시는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작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선정 기준을 완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1,800가구 3,500여 명이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위급 상황을 넘겼던 거죠.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복지를 추가로 또 연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주소지 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선정이 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이 있죠?
네, 서울시가 고령자나 장애인, 육아 부모 등 이동 약자들을 위해서요, 이동 약자 전용 지도를 개발했습니다. 인터넷에 스마트 서울맵을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시민들이 즐겨 찾는 174개 공공시설의 수유실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설까지의 최단 경로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하려는 시설을 지정한 뒤 보행로 정보를 선택하면요. 네. 인접 지하철역에서 해당 시설까지 휠체어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와 최단 경로 등을 알 수 있는 거죠. 서울시는 앞으로 대상 시설과 부가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신문에서 보고 네. 반갑게 느껴졌는데 그 공무원들이 또 일일이 가서 직접 이렇게 발로 뛰면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 서울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 약자들을 위해서 이동 약자 전용 지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짧은 소식 하나 더 듣죠. 네, 미추홀구에 위치한 송암 점자 도서관에서요, 2021년도 송암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자격 요건은 우선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하고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인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네,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번에 선발 인원은 8명이고요.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접수는 오는 10월 22일까지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송암 점자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032-876-3504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암 점자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의 전유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